비열과 열팽창에서 나옵니다. 비열과 열팽창에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8단원에 의해서 비열의 계산 문제가 나오고 안 나오고의 큰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요즘 안 나오는 추세로 나가면서 비례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비열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볼게요. 그럼 비열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나와요. 그럼 비열의 정의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비열은 정의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비열이라는 녀석은 어떤 물질 1kg을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어떤 물질 1kg을 몇 도씩?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무엇이다? 열량입니다. 필요한 열량. 그래서 열량은 아까 설명했어. 온도가 높은 데서 온도가 낮은 데로 이동하는 에너지의 양이 열량이야. 그래서 비열이란 어떤 물질 1kg을 1도씩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 무엇입니까? 비열입니다. 그래서 비열의 예를 들게요. 비열의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물 1kg을 1도씩 높이는데 1kcal에 무엇이 필요하다? 1kcal의 열량이 필요합니다. 자, 1kcal의 열량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물의 비열입니다. 얘가 바로 뭐다? 물의 비열이에요. 그래서 물의 비열이 물질의 종류 중에는 비열이 가장 커. 그럼 이제 물의 비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요. 어떤 물질 1kg을 1도씩 높이는데 1kcal의 열량이 필요해요. 비열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분모에 있는 1은 생략하고 물의 비열은 얼마입니까? 바로 1kcal per kg 도씨입니다. 그래서 물리는 단위가 중요해. 그럼 물 1kg을 1도씩 높인데 1kcal가 필요한 게 물의 비열이고 물의 비열은 물질의 종류 중에서 비열이 큰 편에 들어가. 물의 비열은 큰 편에 들어가.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이 70% 이상이 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몸은 온도 변화가 적어. 여름철에 한 40도, 50도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 체온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거 아니고 겨울철에 영하 20, 30도로 내려간다고 해서 우리 체온이 훅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고 물은 비열이 커서 온도 변화가 작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게 바로 비열입니다. 그럼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을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으로 이 비열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자, 이 비열은 뭐에 따라서 다르다? 물질의 종류. 따라 다릅니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비열은 무엇입니까? 비열은 물질을 뭐 할 수 있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구별한다는 거. 요거 내용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은 비열의 정의. 어떤 물질 1kg을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비열이고 우리 비열 중에서 가장 큰 비열이 물입니다. 물 1kg을 1도씩 높이는데 1칼로리의 열량이 필요하다는 게 물의 비열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비열의 공식이 나와요. 비열의 공식. 자, 그럼 비열은 어떻게 됩니까?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을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무엇입니까? 열량입니다. 이게 비열 구하는 공식이야. 비열 구하는 공식. 그래서 어떤 물질 1kg을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무엇입니까? 비열입니다. 따라서 비열의 단위는요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kcal per kg 도씨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 시험 볼 때 물리는 단위만 보면 돼요. 킬로그램이니까 질량의 단위는 반드시 킬로그램으로 단위 환산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꼭 기억하세요. 질량은 반드시 뭐로? 킬로그램으로 단위 환산해야 됩니다.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뭐 해줘야 된다? 단위 환산.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럼 이 비열 구하는 공식에서 무엇으로 바꾼다? 열량 구하는 공식으로 바꿔요. 열량. 열량은
분모를 싸그리 이항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무엇입니까? 온도 변화입니다. 따라서 열량 Q는 비열 C 곱하기 질량 매스 곱하기 온도 변화 델타 T예요. Q는 시멘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뭐합니까? 한꺼번에 세트로 보여주시면 돼요. 암기하시면 돼요. 그런데 굳이 비열 공식 암기 안 해도 돼요. 열량을 외우시면 돼요. Q는 시멘트 이렇게 외우시면 여기에서 변형시키면 되니까. 비열은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분의 열량입니다.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입니다. 둘 다 외우셔도 되고 이거 하나 외워서 응용하셔도 되고 얘만 외워서 응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둘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외우세요. 쌤은 오랫동안 공부할 때는 열량을 외우는 게 더 편해요. Q는 시멘트 이렇게 해서 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외우고 싶은 걸로 외워주세요. 됐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 비열. 열량과 질량과 비열이 있어. 그럼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거. 물 50g과 물 100g이 있어. 자, 물 50g과 물 100g이 있는데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같은 시간 동안 가열한다.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뭐야? 물 50g과 물 100g을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같은 시간 동안 가열했더니 물 50g은 온도가 10도씩 높아졌고 물 100g은 온도가 5도씩 높아졌다.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이게 숨은 뜻이 있어.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돼요. 물 50g과 물 100g이야. 그럼 물이니까 같은 종류야. 같은 종류는 비열이 같다는 거야. 그리고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같은 시간 동안 가열했다. 무슨 뜻이다? 열량이 같다. 이 말이 숨어있어. 그래서 뭐 해줘야 돼? 생각해줘야 돼. 액면가로 안 나와요. 그다음 물 50g과 물 100g이니까 뭐가 같다? 비열이 같다. 같은 종류니까 비열이 같다는 거야. 그럼 뭐가 달라? 질량과 온도 변화가 달라. 그럼 여기서 봐. 질량이 작으니까 온도가 10도씩 높아졌어. 질량이 크니까 온도가 5도씩 높아졌네. 따라서 질량과 온도 변화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질량이 1대2니까 온도 변화는 2대1. 그래서 질량과 온도 변화는 반비례입니다. 이게 기본으로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요게 나와요. 질량은 같은데 무엇입니까? 물질의 종류가 다른데. 자, 그럼 예를 들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물 50g이 있어. 물 50g 있고 식용유 50g 있어. 식용유 50g 있어. 물 50g과 식용유 50g이 있는데 내가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뭘 했습니까? 가열을 했어. 가열한 결과 그래프가 이렇게 줘요. 그래프가 자 얘가 반응 시간이고 얘가 온도야. 그런데 어떻게 나옵니까? 하고 보면 물은 이렇게 된대. 자 물은 10도씨에서 출발을 해서 내가 5분 동안 가열을 했더니 이 온도가 얼마가 되었습니까? 하고 나오는데 온도가 30도씩 30도씩. 자 그런데 식용유는 내가 가열을 해줬어요. 그래서 5분이 되었을 때 온도가 얼마가 되었습니까? 하고 봤어. 온도가 얼마가 되었는가 하고 봤더니 이 온도가 예를 들어서 50도씨가 되었다. 50도 됐대. 그러면서 문제에서 이렇게 뭐라고 보는가 하면 여기에서 식용유 대 물의 온도 변화 몇 대 몇이고 식용유 대 물의 비열의 기능 몇 대 몇입니까? 이렇게 물어. 그럼 이거는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야. 그럼 여러분이 그래프만 해석하면 돼. 자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고 보면 이거야. 물 50g, 식용유 50g이야. 그럼 뭐가 같다? 질량이 같다는 거야. 질량이 같아?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5분간 가열했대. 그럼 열량도 같다는 거야. 아,
질량도 같고 열량도 같다는 뜻이군요. 그러면 여기로 가. 질량도 같고 열량도 같다. 같으면 무조건 1이야. 1. 그럼 비열과 온도 변화의 관계를 묻는 거야. 비열과 온도 변화는 비열은 온도 변화분의 1이니까 비열과 온도 변화는 뭐다? 비열은 온도 변화분의 1입니다. 그럼 비열과 온도 변화가 반비례라는 걸 네가 알고 있냐 모르냐는 걸 풀으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야. 자, 물은 얘가 물이야. 얘가 식용유야. 자, 물은 온도 변화가 10도씨에서 30도씨로 갔을까? 얘는 20도씨 높아졌어. 20도씨. 식용유는 10도씨에서 50도씨로 갔으니까 온도 변화가 얼마 높아졌다? 40도씨 높아졌어. 그럼 식용유 대 물의 온도 변화는 2대 1이야. 그럼 식용유 대 물의 비열은요? 1대 2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풀어내는 문제가 나와. 계산하는 문제 많은 게 나오는 게 아니고 금속의 잃은 열량과 물이 얻은 열량의 비례식을 세워서 막 푸는 복잡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이제 많이 물어보는 학교 시험 문제의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럼 이제 요거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은 바로 요건 거야. 공식을 외우고 나면 여러분이 추가로 알아주는 건 요거야.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가 뭐하다? 크다. 그리고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는 뭐합니까?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는 작습니다. 온도 변화는 작습니다. 그래서 물은 비열이 커서 온도 변화가 작기 때문에 자동차, 냉각수나 사람의 몸의 70%나 냉찜질팩이나 보일러, 용수로 사용해요. 온도 변화가 작아서. 그리고 온도 변화가 큰 건 비열이 작습니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나와요. 다음 보기 중에서 온도 변화가 가장 큰 것을 고르시오. 그럼 여러분이 비열이 제일 작은 걸 찾으면 돼. 다음 보기에서 온도 변화가 가장 작은 걸 찾으세요. 비열이 가장 큰 걸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말장난 들어갑니다. 여기서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같은 시간 동안 가열했을 때 물은 20도씨 변했고 식용유는 40도씨 변했어. 그럼 이렇게 물어봐. 거꾸로 물과 식용유의 온도 변화를 똑같이 하고 싶대. 그럼 식용유처럼 40도씨 높이고 싶으면 물은 뭐 해야 돼요? 2배 더 가열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질량이 같고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가열할 때 무엇입니까? 온도 변화가 같아지려면 물이 뭐한다? 열량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즉 비열이 클수록 열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공식만 보면 돼. 아, 비열은 분자의 비례. 비열이 크면 열량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분모의 반비례. 비열은 질량이 크면 작고 질량이 작으면 커지죠. 그래서 비열과 온도 변화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럼 비열은 질량하고는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비열에 대한 예로 갈게요. 세 번째 예. 자, 비열에 대한 예가 무엇입니까? 이거야. 초등학교 배웠는. 자, 이건 중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때까지 다 나와요. 모래와 물이 있어요. 모래와 물이.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은 배웠어. 초등학교 때 모래는 빨리 가야 되고 빨리 냉각. 그다음 물은 천천히 가야 되고 천천히 냉각돼. 이거 배웠어.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공부할 때 이렇게 가요. 모래는 무엇에 해당합니까? 육지. 육지니까 뭐야? 내륙지방. 우리 수지와 같은 내륙지방이야. 내륙지방. 그럼 물은요? 무엇에 해당합니까? 바다. 바다니까 무슨 지방에 해당한다? 해안지방. 해안지방. 아, 그럼 쌤, 모래는 빨리 가야 되고 빨리 냉각된대요. 그럼 무슨 뜻이야? 모래라는 녀석은 비열이 뭐해서? 작아서 온도 변화가 뭐 하다는 거야? 크다는 거야. 온도 변화가 크다는 거. 그럼 내륙지방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커. 왜? 비열이 작아서. 그 다음에 물은 천천히 가야 되고 천천히 냉각되는데 그러면 물은 비열이 커. 비열이 크니까 온도 변화가 뭐하다? 작다는 거야. 온도 변화가 작다는 거. 그래서
해안 지방의 일교차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는 작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모래에 들어가는 게 뭐다? 양은 냄비. 양은 냄비나 프라이팬. 자, 양은 냄비나 프라이팬은 비열이 작아서 온도 변화가 커. 그래서 빨리 먹어야 되는 라면이나 배고파서 빨리 먹어야 되는 음식은 양은 냄비에 물을 끓여서 라면을 끓이거나 프라이팬에다가 소시지를 굽거나 삼겹살을 구우면 빨리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뚝배기, 돌솥, 그 다음 돌판 이런 것들은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가야 되고 천천히 식어. 그래서 온도 변화가 작은 대신에 가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그죠?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돼. 일상생활에서. 성격 급해서 빨리 먹어야 되는 사람은 비열이 작은 걸 이용하고 천천히 먹어도 되는 거는 비열이 큰 거를 이용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부는 밤이 나와. 잘 봐요. 낮에 이제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여기에 공기가 100개 100개씩 있어서 아침에 100개 100개 공기가 이렇게 있는데 태양이 쫙 떠올라. 그럼 모래가 빨리 가야 되니까 모래 쪽 공기가 100개가 더 올라가. 100개가 더 올라가. 그런데 물은 천천히 가야 되니까 못 올라가고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럼 낮이야. 낮이니까 모래 쪽은 빨리 가야 돼서 다 올라갔어. 그러면 여기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육지. 육지 쪽의 공기가 하늘로 다 올라갔으니까 육지 쪽의 공기의 양이 뭐해? 적어. 근데 바다 쪽은 아직 못 올라갔어. 그럼 공기의 양이 뭐해? 많아. 그럼 바람은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분다? 공기의 양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부니까 물에서 모래로 바람이 부는 거야. 언제? 낮에. 그럼 바람은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니까 낮에 부는 바람이 뭐다? 해풍이 되는 거야. 바다 해자를 써서 해풍. 아, 그래서 해풍이 되는군요. 자, 그럼 이제 반대로 밤이 돼. 그럼 낮 동안에 공기가 이렇게 10개씩 막 올라갔겠죠? 올라갔는데 100개씩 올라갔는데 밤이 돼. 밤이 되면 어때요? 모래가 빨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밤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모래 쪽의 공기가 쿡쿡쿡 내려오는 거야. 근데 물 쪽의 공기는 못 내려왔어. 그럼 모래 쪽에 공기가 많고 물 쪽에 적으니까 밤에는 어디에서 어디로 분다? 모래에서 육지로 분다. 모래에서 물로 바람이 불어줍니다. 그럼 이 모래가 뭐가 되겠어요? 육지. 물이 뭐가 되겠어요? 바다. 그래서 밤이 되면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부는 뭐가 생겨요? 육풍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류풍이 발생하는 것도 모래와 물의 비열 차이, 즉 육지와 바다의 비열 차이 때문에 낮에 해풍이 불고 밤에 육풍이 불어요. 그럼 어떻게 공부한다? 이렇게 공부해요. 아, 쌤이 그래서 낮에 해가 있으니까 해풍이래. 이렇게 외워요. 알겠죠? 헷갈리면 어떻게 시험 보다가 아, 쌤이 얘기해서 낮에 해가 있으니까 해풍이래. 이렇게 외우시면 안 틀려요. 이거 바람의 방향은 이제 3학년 때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요게 무엇을 이용한 거다? 비열을 이용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바로 여러분의 무엇으로 나와줍니까? 비열을 이용한 아이의 대표적인 예로 나와줍니다. 해류풍이 발생하는 거. 자, 그럼 여러분 교재에 있는 145쪽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간주이면서 바닥. 됐죠? 바닥 갈라집니다. 바닥. 그럼 되겠어? 끝나서 여기까지였는데 다시 해줘. 나중에 올 때 다시 해주면 돼요. 어떠셨어요? 그만했어? 얘는 이해됐지? 비례식 세워줍니다. 비례식 세워주면 되니까 여기에서 77.6% 대 11%. 그럼 25.6 대 8. 이렇게 33 PS 6 대 25.6이면 여기 나왔지? 그럼 34대 얘는 X 1 대 12. 이렇게 되죠. 무조건 비례식. 알겠지? 그래서 전자계산으로 핸드폰에 전자계산 기능을 활용하고 왜? 그냥 계산을 하는 게 짜증나.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떨어지는 숫자가 나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숫자가 떨어지는 대로 문제를 내주시고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A역의 연분을 요거 다 더하면 되거든요. 1kg. 요거 다 더해주면 1000분의 2 곱하기 1000이니까 900입니다. 그 다음 B역은 이렇게 비례식 생깁니다. 27.1 대 34대 4 대 3.2.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서 할만했어? 자, 얘는 우리나라 주변에 있으니까 조경수역이 형성되는 거죠. 북한 알리와 동안 알리가 만나는 좋은 어장이 되거든요. 왜? 북한 알리와 동안 알리가 만나서 활류성에서 난리성이 좀 큰 거예요. 그래서 조경수역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간주이면서 해수면 인도수가 가장 낮을 때 바닥이 열려요. 그래서 16일, 20일, 50분에 바닥이 열립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겨울철 조경수요. 겨울철은 북한 알리에 세력이 있으니까 남한할 것이고 여름철은 동한 알리에 세력이 있으니까 북상할 것이다. 이렇게 해주시죠. 그럼 됐어? 이상했어요? 이거는 왜? 마지막 페이지는 서술형은 남겨주는 유종행위야? 쌤한테 쌤 저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는 유종행위를 남길게 이랬더라.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잘했는데 그럼 왜 자꾸 서술형을 쌤한테 남겨주지? 응? 얘는 건너뛰었네? 건너뛰었네? 여기까지는 했고 여기 또 서술형 좀 띄웠고 마무리 해주세요. 알겠죠? 어떠셨어요, 숙제? 여기 못했어? 이거는 다시 마무리 해줘요. 다른 거 빼고 여기까지 했어요? 다른 거 하려고 하기 싫었어? 오늘 숙제 안 하고 부처님이 잘못했네. 자기 생일이라고 여러분 숙제 못하게 했습니다. 맞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데 부처님의 잘못이야. 부처님이 5원 1위에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5원 1위가 숙제를 안 해서 축복을 주셨네. 자, 숙제 마무리 못한 친구들은 부처님 생일날 생일 파티 간다고 바빠서 못했다고 생각하시고 다음에 마무리 해보세요. 이거 해야 돼요. 마무리 해주세요.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을 때 바닥으로 들어가는 가장 낮은 수준 간주 이거를 찾아주는 거였어? 알겠지? 그럼 숙제 검사 안 해준 친구는 없죠? 자, 숙제 마무리를 못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친구만 손들어 주세요. 자, 마무리 해야 되는 친구 이름이 김현서. 그 다음 또 노현서. 그 다음 또 마무리 해줘야 되는 친구 이름이 누구?
은성이? 그 다음 또? 제이? 그 다음 또? 명준이? 그 다음에 또? 우성이? 자, 이 친구들 외에는 다들 숙제 잘했으니까 마무리 안 돼 있는 친구는 부처님 생일이라서 부처님 잘못이라고 탓하고 다음 중간고사 끝나고 오실 때까지 마무리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145쪽 가봅시다. 자, 작은 네모 상자 먼저 볼게요. 온도가 다른 두 물체 사이 이동하는 열의 양이 열량이죠. 아까 앞에도 설명했어요.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게 비열이에요. 비열. 그럼 비열은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분의 뭐다? 열량입니다. 그래서 비열 공식에 누가 들어가면 열량이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같은 열량을 가할 때 비열이 클수록 여기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는 뭐하다? 작다. 비열과 온도 변화는 항상 반비례해요. 작다. 그 다음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비열이 큽니다. 물은.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로 가요. OX. 물체의 질량이 같을 때 열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크다. 자, 질량이 같아. 질량이 같은데 가해해준 열량이 커. 그럼 당연히 온도 변화가 크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 그럼 두 번째. 어떤 물질 온도를 1도씨, 요게 빠졌어. 1kg. 1kg이 빠지는 건 3학년 때 배우는 연료량의 정의야. 중학교 2학년 때는 반드시 1kg이 들어가야 돼. 그럼 얘는 연료량의 정의니까 비열의 정의가 아니야. X. 자, 비열이 작은 물질에서 온도 변화가 커요? 당연하죠.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가 커요. 물은 비열이 커서 주변에서 다른 물질보다 비열이 큰 편이다. 그래서 우리 체온이 쉽게 안 변해요.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 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물 300g과 600g이 담겨져 있어. 물 300과 600이니까 비열이 같아. 비열이 같아.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같은 시간 동안 가열했을 때 온도 변화가 큰 거는 질량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가 크겠죠. 그래서 온도 변화가 큰 것은 가. 300g. 그 다음 2번. 가 하나를 똑같이 10도씨까지 올리려면 질량이 클수록 열량을 많이 가해줘야 되겠죠. 그럼 열량을 많이 가해야 되는 건 나. 자, 그럼 이제 3번으로 가요. 열량 구하는 공식에다 넣으면 돼. 열량은 얼마입니까? 자, 열량 Q는 시멘트야. 시멘트. 그러면 시멘트에서 비열이 얼마입니까? 1이래. 질량이 얼마입니까? 4래. 온도가 얼마래요? 10도씨 높인데. 그래서 열량은 40kcal입니다. 이게 3번의 답이에요. 3번 문제 답. 자, 그럼 이제 4번으로 갑니다. 4번 보시면 식용유의 비열을 구해달래. 식용유의 비열. 그럼 Q는 시멘트라고 써요. Q는 시멘트. 자, Q는 시멘트라고 써놓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지켜야 되니까. 시멘트. 자, 그런데 여기에서 봤더니 질량이 4kg이래. 온도는 10도씨 높이고 싶대. 열량은 16줬대. 그럼 열량 16은 비열 C 곱하기 질량 얼마라고요? 4 곱하기 온도 변화 10이래요. 그럼 C는 40분의 16이니까 얘는 10분의 4가 되겠죠? 0.4 kcal per 킬로그램 도씨입니다. 이렇게 적어줘.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계산하는 거 아니야. 온도 변화가 가장 큰 거. 아, 온도 변화가 가장 큰 거? 비열이 제일 작은 거 찾아라. 편에서 그냥 비열 제일 작은 거 찾으라는 뜻이야. 그럼 비열이 제일 작은 거니까 누가 제일 작아? 0.191. 모래가 비열이 제일 작죠? 온도 변화가 가장 큰 거 모래가 답이 됩니다. 모래가 답이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6번 문제. 해안 지역은 내륙 지역보다 일교차가 해안 지역은 내륙 지역보다 일교차가 뭐하다? 작다야, 작다. 작다. 그 다음 사람의 체온은 외부 온도에 따라 잘 변한다. 아니요. 사람은 70%가 물이고 비열이 커서 온도 변화가 작다. 그 다음 해안 지역에서 낮에 해풍, 밤에 유풍. 낮에 해풍, 밤에 유풍. 비열이 큰 뚝배기는 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잘 식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XXO 이렇게 해주시면 무엇입니까? 비열과 관련된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칠판을 지울 동안 여러분이 몇 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가 하면 151쪽으로 한번 가봐요. 151쪽에 자 2번 문제
5번 문제, 8번 문제, 2, 5, 8 이렇게 3개 한번 풀어보세요. 2번, 5번, 8번 2번, 5번, 8번을 한번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번은 요거야. 요거 묻는 거야. 그래서 8번 문제가 학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기억연 티귿으로. 그리고 2번하고 5번은 기본 공식에 넣어서 풀어주는 거니까 2, 5, 8 한번 풀어보세요. 자, 2번하고 5번 푸는데 열량 구하는 공식을 한글로 한번 적어요.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무엇이다? 온도 변화다. 그래서 한글로 쓰면 이렇고 비호로 쓰면 Q는 시멘트가 뭔지만 알면 돼. C가 비열, M이 질량, T가 온도. 그래서 열량은 시멘트입니다 하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이제 2번 볼게. 2번은 뭐라고 나왔는가? 온도가 7도씨인 액체 5kg을 10kcal 열을 가해서 온도가 32도가 되는데 비열을. 그럼 얼마의 열량을 가할 때? 그대로 저거 10kcal. 근데 비열 몰라. 곱하기 질량이 얼마라고? 5kg. 곱하기 온도 변화. 32 빼기 7도. 7도씨에서 32도씨까지 올렸으니까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빼주면 돼. 그럼 C는 5 곱하기 25분의 뭐가 돼요? 10이 돼요. 1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 얘 곱하면 얼마 나와? 110 약분의 2. 그럼 2로 나누자. 산수가 8 58, 8, 26 땡점 땡 8 kcal per kg 도시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산수. 가끔씩 쌤이 산수를 못해요. 이해해줘요.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열량은요, 또 한글로 한번 적어요. 자꾸 적으면서 외워요.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입니다. Q는 시멘트예요.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문제 봐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500g의 물을 10분 동안 가열했더니 온도가 20도씨에서 30도씨로 변했대요. 물이 얻은 열량은 얼마입니까? 물의 비열은 1이래. 그럼 1 곱하기. 여기서 실수하지 마세요. 반드시 단위 환산 들어가야 돼요. 뭐로요? 킬로그램. 그래서 0.5kg입니다.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단위 환산. 그 다음 온도는 20도씨에서 30도씨로 높아졌으니까 낮은 온도에서 처음 온도 빼주면 온도 변화야.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5죠. 답은 5kcal가 답이 돼요. 그렇죠? 단위 환산. 뭐가 중요하다? 질량을 킬로그램으로 단위 환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1번. 여기에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다음 페이지에 8번. 자, 그럼 8번 그래프를 잘 봐. 8번 그래프가 여러분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고 요렇게 되어 있어. 요렇게 되어 있어. 둘 다 온도 변화야. 그럼 질량이 같은 두 액체, 질량이 같다고 주어졌어. A와 B를. 같은 세기에 불고 열량도 같다는 거야. 열량도 같다는 거. 그럼 이제 마지막에 있는 몇 분을 보시면 돼요? 4분. 4분을 딱 보면 돼. 그럼 둘 다 몇 도씨에서 출발합니까? 10도씨에서 출발을 했어. 근데 얘가 A고 얘가 B. 10도씨에서 출발해서 갔는데 A는 봤더니 몇 도씨가 되었는가 하면 30도씨가 되었고 A는 30도씨가 되었고 B는 몇 도씨가 되었습니까? 하고 봤더니 여기에서 40도씨가 되었대요. 40도씨.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A의 온도 변화와 B의 온도 변화를 구하면 돼. 그럼 A의 온도 변화는
10도씨에서 30도씨로 갔으니까 20도씨로 냈어. 20도씨. 자, 그 다음 B의 온도 변화는 10에서 40으로 갔으니까 30도씨 변했어. 그럼 이제 여러분이 그래프 옆에다 적어. A 대 B의 온도 변화. 온도 변화가 몇 대 몇이다? 2 대 3이야. 2 대 3. 그러면 A 대 B의 B열의 비. B열의 비는 항상 온도 변화에 반비례해요. 그래서 몇 대면? 3 대 2. 요렇게 적어놓고 문제를 풀면 실수가 줄어들어요. 알겠죠? 그럼 틀린 게 몇 번입니까? 2번이 답이 되겠죠? 왜요? 온도 변화는 2 대 3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B열의 그래프 문제가 이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최다 출연으로 나오는 문제가 이 스타일이고, 계산 문제 안 나와요? 그럼 이거 나와. 비례식 문제. 그죠? 계산 문제 안 나와요? 비례식이야.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 복잡한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게 줄어들면서 이 비례식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 푸는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이 아주 중요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해야 되는 거에서 뭐만 보면 됩니까? 하고 보면 열팽창만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뭐만 보면 되는 거면 열팽창. 열팽창. 뭐 열받아서 부피가 팽창하는 게 열팽창이야. 아, 열받아서 부피가 팽창하는 게 열팽창이군요. 그럼 뭐야? 열팽창은 온도가 높아져. 온도가 높아져? 그럼 뭐가 활발해져?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겠어. 멀어져. 거리가 멀어집니다. 멀어지면서 길이 또는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 이게 열팽창이야. 열팽창. 아, 열팽창 온도가 높아져. 그래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져. 거리가 멀어지니까 길이 또는 부피가 증가하는 게 무엇입니까? 열팽창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서술형 나올 때 이 순서가 중요했는데 여러분은 내용만 알면 돼요. 온도가 높아져.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 그래서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져. 그러면 길이 또는 부피가 증가하는 게 무엇입니까? 열팽창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열팽창은 일반적으로 열팽창은 고체보다 액체보다 기체의 열팽창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온도도 고체보다 액체보다 기체가 높은 것처럼 열팽창도 고체보다 액체보다 기체가 열팽창하는 정도가 큽니다.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배님들이 시험에서 많이 틀려오는 문장이 이거예요. 고체, 액체, 기체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팽창 정도가 다르다. 이렇게 나와. 고체, 액체, 기체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팽창 정도가 다르다. 이 문장이 맞다라고 골라서 많이 틀려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야. 기체는 아니야. 기체는 아니야.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팽창 정도가 다르다. 이 문장은 뭐였다? 틀렸어. 누구 때문에? 기체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에서 풀어줍니다. 고체와 액체는 뭐에 따라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 자, 열팽창 정도가 뭐하다? 다르다. 다르다고 뭐해? 맞아. 고체와 액체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팽창 정도가 다르다는 건 맞아. 그런데 누구는요? 기체는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열팽창 정도가 같다가 맞아.
지금 여기 없는데요. 이게 왜 나와요? 기체는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열팽창 정도가 같다가 언제 배웠다? 중학교 1학년. 샤를 법칙에서 배웠거든요. 샤를 법칙. 중학교 1학년 샤를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지구상의 모든 기체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0도씨 때 부피에서 온도가 1도씨 증가할 때마다 273분의 1씩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체는 수소 기체든 질소 기체든 암모니아 기체든 이산화탄소 기체든 아르곤 기체든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온도가 1도씨 높아질 때마다 0도씨 때 부피에 273분의 1씩 모두 다 똑같이 증가해요.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샤를 법칙이야. 그럼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이 8단을 공부할 때 학교 선생님이 이거 설명 안 해줘요? 왜?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서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시험 문제 이렇게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이 말 뜻 속에 숨어있는 요거 두 개를 분석해서 뭐 해야 돼요? 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아, 그래서 잘 낚이는구나 하고 알아두세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열팽창에서 배우는 게 딱 두 개예요. 고체 열팽창. 그럼 쌤 왜 기체의 열팽창 안 배워요? 열기구 타고 올라가는 이런 열팽창 가열하면 부피가 커집니다.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열기구 안에 수소가 들었든 질소가 들었든 한륨이 들었든 이산화탄소가 들었든 관계없이 온도가 높아질 때마다 0도씨 때 부피에 273분의 1씩 증가하니까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고체와 액체의 열팽창만 배우는 거야. 왜?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정도가 다르니까. 그래서 고체의 열팽창을 이용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입니까? 바이메탈이야. 자동온도 조절장치. 바이메탈. 자, 그럼 이 고체의 열팽창을 이용해서 바이메탈은 열팽창하는 금속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성능이 좋은 바이메탈이 돼요. 열팽창 정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좋은 바이메탈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열팽창이 누가?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이제 두 금속을 이렇게 붙이는 거야. A와 B를 이렇게 붙여. 그래서 얘를 뭐 할 때? 가열할 때와 냉각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서 설명을 들어. 자, 이런 금속 두 개를 이렇게 붙이는 거야. 이렇게 두 개를 붙여. 두 개를 붙여서 내가 가열을 해. 가열을 해주면 열팽창이 큰 아이가 있고 작은 아이가 있어. 그럼 이제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A하고 B가 둘이 이렇게 붙어 있어. A하고 B가 붙어 있는데 내가 가열을 해. 가열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열팽창이 큰 A는 얼마 늘어난다? 10cm 늘어나. 10cm 쭉 늘어나는데 열팽창이 작은 B는 한 5cm 늘어나. 5cm. 자, 그러면 10cm 늘어나는 아이가 5cm 늘어나는 아이가 이렇게 있을 때 10cm 늘어나는 아이가 5cm 늘어나는 아이 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열팽창이 다른 두 금속을 접촉시켜서 가열했을 때는 열팽창이 큰 금속이 많이 늘어나서 작은 금속 쪽으로 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열팽창이 뭐한 금속이? 큰 금속이 어느 쪽으로 휘어진다? 작은 금속 쪽으로 휘어져요. 작은 금속 쪽으로 휘어집니다. 많이 늘어나는 게 10cm 늘어나는 게 5cm 늘어나는 쪽으로 휘어지는 거야. 가열을 해주면 그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 A하고 B가 있는데 냉각을 해줘. 냉각을 해주면 똑같아. 많이 늘어나는 녀석이 많이 줄어들어. 됐죠? 그럼 왜 10cm 늘어나는 녀석이 갑자기 10cm 확 줄어들어? 냉각을 시키면 얘가 10cm 줄어들어. 그럼 얘는 얼마 줄어든다? 5cm 줄어들어.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덜 줄었죠? 그럼 얘가 더 기니까 얘 쪽으로 휘어집니다. 그래서 냉각을 해주면 열팽창이 작은 금속이 큰 금속 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이렇게. 그래서 열팽창이 뭐한 금속이 작은 금속이 무엇 쪽으로 휘어진다? 큰 금속 쪽으로 휘어집니다. 원인은 누구 때문이야? 열팽창이 큰 아이 때문이야. 가열을 했을 때는 큰 아이가 많이 늘어나서 작은 아이 쪽으로 휘어지는데 냉각을 하면 큰 아이가 많이 줄어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작은 금속이 큰 금속 쪽으로 휘어지는 거야. 그죠? 요게 바이메탈이야. 그럼 이 바이메탈을 어디에 이용하는가 하면 보세요. 이렇게 다리미가 있어요. 자, 쌤이 그림 못 그리니까 그냥 봐요.
다리미에 이렇게 콘센트를 연결해요. 콘센트를 연결하면 여기 니크롬선이 가서 온도가 뜨거워지는 아이가 여기 있어. 막 온도가 뜨거워지는 아이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바이메탈을 갖다 설치하는 거야. 그럼 A, B 이렇게 설치. 그럼 전기가 공급돼서 얘가 막 뜨거워져. 막 뜨거워져서 다리미의 온도가 쭉쭉쭉 높아집니다. 여기는 전도예요. 쭉쭉쭉 높아져요. 그러면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얘가 어떻게 돼? 위로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러면서 열을 차단해서 다리미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 화재 경보기. 이렇게 뜨르릉 뜨르릉하고 종을 쳐서 울려야 되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누가 있는가? 바이메탈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 A와 B가 있어. 그럼 화재가 발생하잖아? 그럼 얘가 많이 늘어나. 그럼 이렇게 휘어지면서 뭐해? 전선이 연결되니까 얘가 종을 띠리링 하고 쳐서 화재가 울리는 거야. 그래서 다리미는 아래쪽에 열팽창이 큰 금속, 화재 경보기는 위쪽에 열팽창이 큰 금속을 연결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바로 뭐다? 바이메탈입니다 하는 걸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고체 열팽창의 예로 나오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나옵니다. 예로 나오는 게 이거야. 에펠탑. 프랑스의 에펠탑은 여름에 높이가 10cm 정도 높아진대요. 왜요? 에펠탑은 100% 철이야. 근데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고체가 열팽창에서 길이가 10cm 정도 높아지고 겨울철에는 길이가 낮아진대요. 그 다음 우리 전기줄. 자, 전기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전봇대가 이렇게 있으면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에 전기줄이 이렇게 느슨하게 늘어져 있어요. 그럼 이때가 언제다? 여름철. 여름철. 그리고 철로의 틈. 기차가 철컹철컹 들어가는 철로의 틈이 좁아. 철로의 틈. 기찻길 철로 틈이 좁아요. 이때가 언제다? 여름철. 그러면 전봇대가 이렇게 있는데 전기줄이 팽팽해요. 그럼 얘는 언제다? 겨울철. 그리고 철로의 틈이 이렇게 넓어요. 철로의 틈이 이렇게 넓으면 언제다? 겨울철. 왜? 여름에는 열팽창에서 틈이 좁아지는 거, 여름에는 열팽창에서 길이가 길어진 거, 겨울에는 열팽창을 하러 수축을 했으니까 팽팽해지고 틈이 넓어진 거. 이거를 잘 계산하는 게 공학입니다. 알겠죠? 자,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철로의 틈. 그 다음 우리 요즘은 뭐 하는가 하면 다리. 다리 같은데 이음새를 만들어주거나 가스관을 디귿자로 굽혀주거나 또는 무엇을 합니까? 하고 물으면 우리 철근 콘크리트 구조. 건설 현장에서 공사 질 때 철근 빠바박 받고 콘크리트 쫙 보여요. 왜요? 철근이 팽창하고 수축하는 정도와 콘크리트가 팽창하고 수축하는 정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은 아직 없을 거야, 치아. 여러분 엄마나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금니를 떼우러 가면 치과에서 금으로 떼우라고 해요. 왜 금으로 떼우라고 하는가 하면 돈 많이 들으라고 그런 게 아니고 금이 우리 치아의 열팽창 가장 비슷해요. 이빨이 썩어서 구멍이 났잖아. 그럼 거기에다 금으로 떼우면 금이 늘어나는 거나 이빨이 늘어나는 게 비슷하니까 그 틈으로 음식물이 안 끼고 세균이 침입을 안 하기 때문에 금으로 떼우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릇이 이렇게 부개졌어. 그릇이 부개져서 안 빠지면 위쪽에 있는 그릇에는 얼음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얼음물. 아래쪽에 있는 그릇에는 무엇에 넣어? 따뜻한 물. 그럼 얘는 수축하고 얘는 팽창해서 뽕 하고 열려. 그 다음 여러분 아마 집에서 잼 들어있는 유리병 있죠? 한 번쯤은 이거 안 열린다고 엄마가 고무장갑 끼고 여러분 한 번쯤 불러본 책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엄마의 종류가 있어. 똑똑한 엄마 숟가락 딱 꺼내. 숟가락 딱 꺼내서 뚜껑 막 두드려요. 엄마 뭐해? 잼 뚜껑 열려고 두드리고 있어. 왜? 두드리면 열이 발생해. 열이 발생하면 얘가 입자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열팽창해서 뚜껑이 뽕 하고 쉽게 열려. 그죠? 과학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조금 더 뭐 합니까? 럭셔리한 엄마는 이렇게 해요. 이거 그냥 잼병 안 열리면 그냥 싱크대에 잼병을 이렇게 놔. 그리고 전기 포트에 뜨거운 물을 뚜껑에다 쫙 부어. 그러면 뭐예요? 얘가 열팽창해서 뽕 하고 쉽게 열려요. 그럼 굳이 고무장갑 끼고 엄마가 하다가 안 돼서 여러분 부르고 아빠 부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러분 엄마가 만약에 부르면 여러분이 그렇게 해드려요. 근데 이렇게 세우고 부으면 안 돼. 왜? 잼 라벨이 막 뜨거운 물에 막 흐느적흐느적해서 엄마한테 등짝 맞아요. 이거 지저분하다고. 요렇게 해서 뚜껑에만 살짝 부어주세요. 이게 바로 뭐다? 고체 열팽창입니다. 요렇게 봐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액체 열팽창 봅시다. 그럼 액체 열팽창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어디입니까? 바로 온도입니다. 액체 열팽창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게 어디예요? 온도계.
무엇인가 하면 초등학교 때 보면 요렇게 한 40도, 50도까지 되는데 밑에 빨간색 알코올 들어가는 온도계가 있어. 이렇게 해서 쭉 하고 올라갔다 쭉 하고 내려오는. 그래서 무슨 온도계가 있다? 알코올 온도계. 그다음 예전에 병원에 가면 요만하게 짧은 온도계가 있는데 은색으로 보여. 수은이 들어있는 수은 온도계.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볼 수 없어요. 과학실에 가면은 이렇게 긴 관 같은 거 있는데 보통 동물들이 이렇게 내장 내놓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얘는 긴 관 안에 빨간색 물방울, 초록색 물방울, 파란색 물방울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온도계가 있어요. 그게 갈릴레이 온도계.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온도계예요. 액체의 열팽창. 자,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나와주는데 어떻게 실험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실험을 해요. 커다란 수조에다가 내가 무엇을 넣는가 하면 뜨거운 물을 넣어. 뜨거운 물을 넣고 둥근 플라스크에 물을 넣어놔요. 둥근 플라스크에 식용유를 넣어놔요. 둥근 플라스크에 알코올을 넣어놔요. 이렇게 세 개를 갖고 가. 자, 전부 다 같다고 봐요. 어쩔 수 없어. 쌤이 미술을 너무 못해서 그러니까 여기 물이 들어가는데 파란색 색소로 풀어. 내가 보기 쉽게 물에 파란색 색소로 풀고 여기에 식용유는 약간 누리끼리 해요. 그럼 요렇게 약간 누리끼리하게 보이는 식용유. 그 다음 여기에 빨간색 유가 들어가 있다. 알코올. 빨간색. 자, 요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다 마개를 막아. 이렇게 마개를 막아요. 마개를 막고 가만히 둬. 그럼 뜨거운 물에서 이 물하고 식용유하고 알코올한테 열을 줘. 열을 주면 얘들이 열을 받겠죠. 그럼 팽창을 해. 시간이 지나면 물은 요만큼 팽창해서 올라와. 시간이 좀 지나면 식용유는 요 정도 팽창해서 올라와.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면 알코올은 어떻게 돼요? 이만큼 팽창해요. 그래서 알코올의 열 팽창 정도가 가장 커서 온도계를 맞춰. 그리고 수온은 열 팽창 정도가 가장 정확해서 온도계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의 종류입니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 팽창 정도가 어때요? 달라요. 그래서 무엇을 만들었다? 온도계를 만들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즘 시험 문제는 조금 까다롭게 나와요. 기억니은 띠긋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수조 속에 있는 뜨거운 물에 열이 전달돼. 전달되면 가장 먼저 어디로 가? 얘들이 담겨있는 유리병으로 가겠죠. 그러면 유리병이 일단은 열을 먼저 받아. 그래서 유리병이 살짝 팽창을 해. 살짝 팽창을 하니까 처음에는 액체가 살짝 내려가. 그런데 고체보다 액체의 열 팽창이 커. 그러면 얘가 팽창해서 살짝 내려갔는데 액체가 열 팽창 속도가 더 크니까 뭐예요? 그 다음부터 액체가 위로 올라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뜨거운 물에 넣으면 처음에는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액체가 열 팽창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와요. 자, 그럼 이렇게 액체가 열 팽창하는 걸 우리 현실에서는 어디에 또 이용합니까? 바로 이거야. 전 세계 어디로 가나? 음료수. 물이든 탄산음료든 샴페인이든 술이든 병에다 넣을 때 요만큼 넣고 공간을 둬. 왜? 기업하는 사람이 얍삽해서 덜 넣기 위해서가 아니고 요게 바로 뭐예요? 액체의 열 팽창 공간입니다. 액체가 열 팽창. 액체가 열 팽창을 하니까 열 팽창하는 공간만큼 비워두는 거야. 초기에는 이렇게 비웠어요. 그런데 내가 사업을 해. 자, 사업주님, 사장님 여기에서 여기까지 얼마 비우면 돼? 3cm만 띄우면 돼요. 이러는데 내가 얼마에? 3.2cm 정도 띄워. 왜? 0.2만큼 더 띄우면 나는 그만큼 이득이 더 생기니까. 그래서 조금 더 뗍니다. 알겠죠? 그죠? 액체의 열 팽창만큼 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수를 가득 채우지 않는 이유. 액체의 열 팽창 공장을 두기 때문에 공간. 그 다음 여러분 부모님 중에서 상담하신 분들이 있어요. 주유소. 자,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실 때 여름철에 주로 여러분 부모님이 아침이나 저녁에 주유를 많이 하셔요. 낮에 주유를 안 하시고요. 왜요? 여름철에 낮에 상상만 해도 온도 막 쨍쨍 올라가죠. 그럼 주유소 안에 있는 기름도 열 팽창을 해서 부피가 커졌어. 그럼 내가 낮에 가서 기름을 10만원씩 넣는 거 하고 아침과 저녁에 가서 10만원씩 넣는 거. 아침과 저녁에는 열 팽창이 줄어들었어. 그럼 아침 저녁에 주유를 하면 기름이 낮에 넣는 것보다 좀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주유하실 때 여름철에 아침이나 저녁에 주유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액체의 뭐 때문에? 열 팽창을 고려했기 때문에. 됐죠?
그럼 과학적인 원리가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47쪽에 있는 열팽창 문제를 풀어주시면서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6단원, 7단원, 8단원 모의고사 보는데요. 뭐예요? 부처님 생신이고 시험 범위도 넓으니까 오픈북입니다. 근데 1교시 때 책 보고 시험 보라고 했는데 100점 맞은 친구 한 명밖에 없어. 근데 50점도 못 맞은 친구도 있어요. 왜? 책 찾아보고 하는데 자신이 공부 안 하면 얘가 어느 구석에 박혀있는지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서 못 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픈북입니다. 자, 그럼 이제 147쪽 마무리 할게요. 열팽창은 물질의 열을 가할 때 물질의 길이 또는 부피가 뭐 하는 거다? 증가라고 적어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열팽창의 원인은 열에 의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열팽창을 합니다. 그리고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놓은 게 뭐다? 바이메탈. 풀었으면 자동 온도 조절 장치.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냥 바이메탈 영어로 쓰는 겁니다. 자, 바이메탈을 가열하면 열팽창이 큰 금속이 어느 금속 쪽으로 휘어진다? 작은 금속 쪽으로 휘어집니다. 작은. 자, 그럼 이제 7번 갑니다. 고체의 열을 가하면 온도가 높아져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거리가 멀어져서 부피 또는 길이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온도, 운동, 거리, 부피 이렇게 해주면 답이에요. 온도, 운동, 거리, 부피.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봐요. 가열이래, 가열. 보기 좋아, 가열. 그러면 A하고 B 중에서 가열했을 때 누가 더 많이 늘어난다? A가 B보다 많이 늘어나. A하고 C하고 가열했을 때 누가 더 많이 나는다? C가 더. 비교했을 때 A가 더 많이 늘어나. 그럼 C하고 B하고 비교했을 때 C가 B보다 많이 늘어난대. 그래서 답은 A, C, 바 이렇게 되겠죠. A, C, 바 이렇게 돼요. 오늘 비도 오는데 부처님 생일인데 시험 보고 가야 돼요. A, C, 발 이러면서 속으로 한번 욕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갑니다. 발이나 철로의 이음체 부분에 틀을 만드는 거 고체의 열팽창 맞아요. 오! 물 위에 둔 냄비가 전체적으로 뜨거워질 때 얘는 전도에 대한 설명이야. X야. 열팽창에 대한 설명이 아니야. 말은 맞는데 전도에 대한 설명이라서 아닌 거예요. 그 다음 전기줄이 여름철에 늘어나고 겨울철에 팽팽해지는 거 열팽창 맞아. 냉장고 안에 넣어둔 과일이 시원해지는 건 열평형이야. 얘는 열평형에 대한 얘니까 아니야. 왜? 지금 우리는 고체의 무엇에 대해서 묻는 거야? 열팽창. 그래서 고체의 열팽창에 해당하는 얘는 얘하고 얘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10번 보시면 커다란 수조에 뜨거운 물이 들어있어. 그리고 삼각 플라스크에 차가운 물이 들어있어. 그럼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로 열을 주니까 삼각 플라스크 안에 열 받아서 찬물이 열팽창하겠죠? 그럼 유리관 속의 물의 높이가 높아져요. 열팽창했으니까. 삼각 플라스크 안에 입자 운동은 활발해져요. 왜? 커다란 수조로부터 열을 받았으니까. 삼각 플라스크 안에 물의 부피는 뭐 해줍니까? 증가해야 돼요. 증가. 액체가 열팽창하니까. 그 다음 열이 수조에서 삼각 플라스크로 이동하죠. 항상 열은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요까지 해서 여러분하고 모든 진도를 마무리합니다. 그럼 이제 숙제는 151쪽에서 몇 쪽까지입니까? 하면 158쪽까지예요. 그럼 이 숙제는 언제까지 해오는가 하면 한 달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말고사 내신 끝나고 7월에 올 때 2-2하고 3-1하고 두 개 들고 와요. 그래서 2-2 숙제검사하고 3-1 진도 나갈게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